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스타트업 투자는 대체로 정부의 자금이나 벤처 캐피탈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 고액 자산가들도 포트폴리오에 스타트업들을 일부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업들은 빠르게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 기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가들의 관심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블루포인트는 기술력 있는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 투자뿐 아니라 인력과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해주는 엑셀러레이터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엑셀러레이터 상장 기업 1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0여 곳의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으며 90% 이상 기업이 살아남아 이들의 기업 가치가 현재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증권사들이 블루포인트의 자산가들의 자금 운용을 맡기고 있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DB금융투자는 올해 하반기에만 2개의 펀드에 총 190억 원을 투입했고 삼성증권은 지난달 114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금들은 블루포인트가 발굴해 이미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의 후속 투자에 투입돼 기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시킬 전망입니다. 특히 이 펀드들 모두 신탁 상품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사들이 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반영된 셈입니다. 초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편입은 시키고 싶지만 아직은 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채널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전문 투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야놀자나 쿠팡 등 스타트업의 성공을 보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성공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가들이 일부 자산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요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처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민간 투자가 활발해진다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 펀드 같은 그런 것들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스케일업이 되려면 많은 민간 자본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분들도 이렇게 이제 들어와 주신다면은 스타트업이 이제 이런 어떤 큰 리스크를 지고도 이렇게 많은 시도들을 좀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스타트업 투자를 비롯한 비상장 투자 규모가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이처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안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문 기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이런 벤처 투자 장을 넓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삼성증권이랑 DB금융투자를 살펴봤는데요. 예. 다수의 증권사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통해서 해당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요. 이 신기술 사업 금융업 허가를 받아야만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와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16년에는 한국투자증권 또 신한금융투자증권, 2017년에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그리고 올해에는 삼성증권과 교보증권 등 현재 23곳의 증권사가 해당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교보증권이 지난 18일에 2천억 원 규모의 교보 신기술 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뒤에 이를 통해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확실히 미국 못지않게 우리나라 토종 유니콘 기업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런 시장이 더 넓어지지 않은가 싶은데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가 이 신기술 금융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한 금액이나 또 투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예. 이 투자 금액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말 7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1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13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수 역시 2018년에는 366명에 불과했었는데 지난 3월 2,521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에만 투자된 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2조 8,925억 원이 투자됐었는데 올해 그 같은 기간 9월까지는 벌써 5조 2,500억 원 이상이 모였고요. 지난해 연간 투자 금액인 4조 3천억 원을 뛰어넘은 겁니다. 예, 뭐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스타트업 투자가 잘 되면 정말 좋지만 안 되면 그만한 리스크를 또 감수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뭐 이렇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 예.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증권사 차원에서는 이 상세한 투자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소수의 증권사만 이 벤처기업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관련 팀을 최근에 신설하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외에도 DB금융투자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도 꾸준히 비상장 기업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벤처 투자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또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예, 뭐 증권가에서는 일단 투자자들 편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또 초기 시장이니까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이 신기술 조합의 경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자산가 등 개인 투자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관련 네. 시장도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를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당장 이 투자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준용해야만 하고요. 이에 필요한 내부 통제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혜택을 더욱 늘린다면 이 벤처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겠죠. 현재 각종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혜택의 폭이 더욱 늘어야만 이 투자 금액 유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뭐 들- 이렇게 네, 세액공제 그렇습니다. 측면이 아니더라도 오늘 방송 보시고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비상장 기업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도 있을 거고요. 삼성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의 플랫폼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벤처캐피탈 상장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하이브나 HK 이노엔에 투자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다음 달 17일에 상장을 하는데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외에도 또 배달의 민족 초기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던 KTB 네트워크도 같은 달에 상장하니까 예. 이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넓혀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